도진이 동생이 저한테 어머니 연락처를 가져가서 오빠한테 전해준다고 했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한다던데 괜찮은 여자분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렇잖아도 그 친구한테 어울릴 법한 짝을 찾고 있다. 당사자는 못 보고 얼마 전에 쌍둥이 동생이라며 젊은 여자가 날 찾아왔는데 너랑도 잘 안다고 하더구나. 싹싹하고 예쁜 게 며느리 삼으면 참 좋겠더라고. 내가 친구 엄마라 그런지 깍듯하게 나를 대하면서 지 오빠 사진을 내미는데 오빠도 사업체 하나 갖고 있고 학벌도 괜찮고 인물도 좋은 게 괜찮더구나. 그쪽은 여동생이 참 오빠를 신경 쓰는데 나는 그 여자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제 얼굴을 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당황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여자의 육감이 번뜩였던지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리며 초등학교 동창이니만큼 모쪼록 좋은 여자 많이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알겠다며 계속 웃으셨어요. 저랑 어머니 둘 다 말은 안 해도 그녀의 맘에 대해선 서로가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송이에게 보다 맘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송이의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송이가 하는 일이 바쁘다고 저와의 만남을 수시로 미루고 있어서 불안한 나머지 이번에야말로 더 늦기 전에 내 감정을 표현해야겠다 의지를 다졌는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표현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송이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장미꽃 백송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온 진심과 정성을 다 바쳐 고백을 했습니다. 송이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순식간에 연인이 되었더랬죠. 송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저는 우리가 연인이 되었음을 주변에다 다 알리며 축하받고 싶었지만 송이는 저와 사귀는 것에 대해 밝히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지 쉬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쌍둥이 오빠인 도진이에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특히나 자신의 쌍둥이 오빠에게는 더욱더 입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게 어딘가 싶어서 그녀의 마음 준비가 될 때까지 무작정 우직한 모습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귄 지 반년이 넘도록 제가 송이의 남자로서 이름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저는 송이의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거래처와 송이네 회사랑 멀지 않아서 곧바로 퇴근하는 김에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들렸는데 그녀를 기다리던 중 그녀가 회사 문을 나오면서 짓는 웃음을 보며 저는 심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 나도 지금 일이 끝나서 좀 늦었네. 우리 오랜만에 자주 가던 곳에서 술이나 한잔 할까? 라고 익숙한 듯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쁜 미소는 제 것이 아니었고 어느 고급 외제 세단을 가진 남자를 향해 있는 것이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저와는 달리 송이 앞의 남자는 참 있는 집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송이는 익숙한 듯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고 저는 급한 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외제 세단차를 얼떨결에 뒤쫓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디 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길 간절히 바랬는데 택시비를 따따블까지 물고서 제 눈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말았습니다. 한참을 충격 앞에 덜덜 떨고 있다가 그 굴욕 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가면 저 스스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쌍둥이 오빠인 김도진이었어요. 동생이 마치 그곳을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일이 이렇게 된 거 다 싸그리 엎어버리자는 심정으로 도진이가 있는 차문을 두드리며 녀석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녀석이 말하더군요. 야, 너가 여기 웬일이야? 너 설마 송이를 뒤따라온 거야? 라고 비릿한 웃음을 짓는데 저는 도진이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송이와 사귄 지 반년이 되었고 송이와 사랑하는 사이며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송이가 낯선 남자와 이곳에 들어갔고 너는 무슨 까닭으로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거짓없이 똑똑히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도진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심란케 했습니다. 송이랑 너랑 설마 했는데 그런 관계일 줄은 몰랐네. 그런데 정균아, 송이는 너랑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야. 지금 송이랑 같이 들어간 사람 송이 남편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재결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네가 정말로 송이를 사랑한다면 물러서는 게 도리 같아. 현실적으로 너 송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돈 있어? 참고로 내 동생 결혼 전력 4번 있는데 그 중에 돈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네가 우리 송이랑 결혼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결혼 4번이나 했다고 트집만 잡고 힘들게 할 게 불보듯 뻔한데 안 그래? 저는 기가 막힌 발언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기껏해야 30대에 불과한데 결혼을 어떻게 4번씩이나 했단 말입니까? 눈앞이 아득해져 오며 제가 여태 송이에게 느낀 진심 어린 맘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여자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저는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포장마차에서 이기지도 못할 술을 드립다 입에다 부었고 아픈 상처를 달래며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저는 필름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과음을 했던 탓인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는데 그런 저를 간호하고 아침밥을 챙겨준 건 송이였습니다. 괜찮아? 술도 잘 못하는 애가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라고 저를 챙겨주는 손길을 저는 피하고 말았어요.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제가 송이와 전 남편의 모습을 본 것이랑 쌍둥이 오빠의 도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말, 그리고 결혼을 4번 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며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송이는 끄덕이며 착잡하게 말을 잇더라고요. 맞아. 나 결혼 4번 한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와 만나면서 진심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네가 믿든 아니든 정말 그건 진심이야.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고 나 역시 너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어떻게 결혼 사실을 숨겼냐고 뱉었습니다. 허나 송이는 이런 제가 더 어이없었나 봅니다. 너는 오로지 내가 결혼 4번 한 것만 관심 있고 그걸 숨긴 걸로 문제를 삼는구나. 내 진심이 어떤지, 무슨 감정을 갖고 널 만난지는 전혀 관심 없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주변에 숨긴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니까. 나 이런 너랑 결혼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었어. 알아? 착각하지 마. 라고 울며 불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저는 일단 송이의 우는 얼굴에 약해져서 기분을 힘겹게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송이와 천천히 처음부터 대화를 다시 시작했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이혼에 그의 친오빠인 도진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얽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 대학 때 돌아가셨는데 투자한 게 잘못돼서 큰 사기까지 당하셨더라고. 신용불량자에 파산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병원비조차 낼 돈 없이 돌아가셔서 우리 남매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어. 돈이 없는 생활은 참 견디기 힘들더라. 오빠랑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첫 직장에 받아주는 곳 아무 곳을 갔고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일을 배우며 돈을 벌었는데 거기 나보다 30살이나 많은 사장님이 나를 여자로 모시고 결혼 상대로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우리 오빠 사업도 적극 지원해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나 어린 나이 무기 삼아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랑 첫 결혼했어. 오빠는 정말로 사업체를 하나 떼받으며 사장으로서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남자가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통에 책 잡혀서 내게 위자료랑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주고 이혼하게 됐지. 아이러니하게도 오빠는 내 위자료로 사업 확장을 해서 더 잘 나가게 된 거 있지. 그렇게 오빠랑 같이 사업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랑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복이 없던지 그 사람은 아빠와 같은 병으로 내 곁을 떠나서 사별의 아픔을 달래는 보험금이 손에 들어왔고, 세 번째 결혼은 신혼여행 가서 파토 나서 위자료 받아 이혼했고, 네 번째 결혼은 아까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도 여자 문제가 생겨서 또 위자료 받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려고 만난 거였어. 아무튼 내 이혼 때문에 지금 오빠의 회사가 이룩된 거지만 내 인생 희생한 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 이번에 그 사람이랑 재결합하면 나도 평범한 여자로서 돈 많은 사모님으로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랑 전 남편이랑 저울질하다가 결국 전 남편한테 가기로 한 거야? 난 돈이 없고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중에 행여나 또 잘못돼서 이혼하게 되면 전 남편은 너한테 많은 위자료를 안겨줄 수 있지만 나는 개털이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팩폭을 날리면서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 말에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송이가 정말 야속했습니다. 도진이의 사업을 일으킨 밑바탕에 송이의 희생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질 않았고 저는 그대로 송이와 함께 있던 공간에서 뒤돌아서 빠져나왔어요. 그녀가 제게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모든 진심을 털어놓아 주었지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설사 그녀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4번씩이나 한 송이를 과연 내가 전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녀를 향한 진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 역시 4번째 결혼인 그녀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고 그녀도 돈 없는 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쌍둥이 친구와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일 것 같은 마지막 안녕을 고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은 없더라고요. 그 후에 몇 년이 흘러서 가끔 동창회에서 쌍둥이 소식을 들었는데 쌍둥이 오빠인 도진이는 점차 사업을 확장해서 해외까지 사업 영역을 뻗어나가게 되었고 제법 잘나가는 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인 송이는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남편이 과연 그때 재결합하겠다고 했던 남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를 비록 제 곁에 두진 못했지만 곁에 있는 남편과 진심으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제 가슴속 아픈 상처는 혹독한 추위가 물러서고 따스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자리 잡아 치료해 줄 수 있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잘 살아보고 어머니가 소개시켜주는 선자리도 열심히 나가 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